매주 월요일 오늘부터 새롭게 또 선보이는 코너 시작합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고정 게스트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운동 출신이시고 바로 지난번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내신 바 있죠.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못 들어가셔서 제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으신 분은 요즘 이곳저곳 방송과 또 글을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수 논객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봬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고정 게스트로 초대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최민희 전 의원은? 저는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젊고 나이 들면 보수화되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도 보수화되지 않는 저를. 바로 지금 그 대목인데요. 보통 젊은 층들이 좀 진보적 성향,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데 저희는 그걸 좀 비틀어서 우리 원숙하신 여성 정치인 최민희 전 의원 진보의 대표로 그리고 아주 젊은 보수 논객 장예찬 씨 어떻습니까? 이런 조합. 저는 뭐 영광입니다. 네, 저야말로 이렇게 특히 의정활동 경험을 하신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나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어떤 효과를 나올지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첫날 가장 뜨거운 이슈 요즘 방송 장악이냐 공영방송의 정상화냐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심지어 뭐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까지도 있었던 그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은 뭐 당연히 공영방송 정상화다 이렇게 보시겠죠? 뭐 그렇죠 뭐. 그리고 제가 19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감 보이콧은 우리 당 전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감을 보이콧하고 다시 복귀하기가 되게 벌쭉한 겁니다. 그래서 네, 웬만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를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 이 표현도 옳지 않고요. 이건 방송사 내부에서 파업으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로 방송 정상화 요구가 시작됐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있을까 봐 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자들이 요구를 해도 아무것도 못해서 비판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엔 예. 뭐 사장 해임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촛불 정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비난의 와중에서 이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게 방송 장악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몇 단계를 넘는 주장을 하고 국감을 보이콧할 때 제가 아이고 들어오시기 참 힘들 텐데 왜 저러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에서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요 사안을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방송 정상화라는 답변이 55.6%. 그다음에 방송 장악이라는 게 26.8%예요. 그러니까 이제 2배 정도가 이게 내부 구성원이 시작하다 보니 이제 방송 정상화 프로테이지가 더 많이 나오고 사실 국회 밖에 나가봐야 딱히 할 일이 없거든요. 오늘 이제 다시 복귀를 그래서 했어요. 복귀를 하신 건 잘한 일 같습니다.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정감사 보이콧, 이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보이콧 전문 정당이었는데 출구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 장애투쟁을 할 때는. 지금 나흘 만에 국감으로 복귀했는데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분 없는 보이콧이었고 실리 없는 복귀였다는 비판을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 9년여간 여당으로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뭐 여론조사 결과로 방송 장악이다 이런 여론이 더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더 높다고 나왔지만 사실 자유한국당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지만 그렇죠. 비교적 친정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MBC 사장 교체까지 나가는 것은 이전에 보수당이 했던 방송 장악과는 실제적으로 다른 게 없는 것 아닌가. 명분은 물론 옳을지라도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세웠던 방송국 사장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이 옳다라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이전 정부가 했던 방송 장악과는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2명의 이 보궐로 선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예를 들어 방통위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수기 과정을 가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날치기라는 말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좀 빨리 선임을 한 부분이 있고 사실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이 정치권에서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7월에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고 그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송 장악 문제나 방송 정상화 문제가 정권의 바뀜과 상관없이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는데 그 제도를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법안을 팽개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장 교체에 나서는 것은 그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마저도 비판할 여지가 있다. 자유한국당만의 몽리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싶습니다. 보완 설명하면 그 방송법 개정안 나와 있는 거는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뭐 몇 대 몇 이걸 이제 하나로 법률로 통일을 하고 하지만 사장을 뽑을 때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 네, 말이죠. 특별 다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통과시킨 후에 하는 게 순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만 이제 절차적 정상성. 최민희 저희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일단 뭐 날치기 통과는 최시중 방통위가 전공이었는데 그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 우선은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방송을 정상화한다. 이 논리는 사실 방송 정상화하지 말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당이 2016년에 발의했던 그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거든요. 그 법을 논의하자고 계속해서 우리 당은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빨리 법을 통과시키자.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해줬던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님은 19대 때 같이 일을 해서 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통과시켜서 우리가 어떻게든 중립화시켜서 방송 논란하지 말자는 거에 늘 동의하셨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근데 바른정당도 방송법 논의에는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동철 의원이 얘기한 뭐 법을 통과시켜서 제도적으로 완성하자 옳은 얘기입니다만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리에 맞지 않다. 이건 이렇게 장해찬 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야당 신세가 된 게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여당 시절에는 몰라도 지금 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다수제라고 하는 법 개정은 야당이 힘을 세게 만드는 거잖아요. 협의를 해서 이제 중간에서 야당과 여당이 모두 인정하는 후보 사장을 내자는. 기존 법률에 의하면 그냥 뭐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야당 추천 이사도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사장은 그래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기에 지금 논의에 참여를 안 합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 방송법 개정안 찬성이고 이걸 먼저 통과시키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아닙니다. 냈고요. 찬성 아닙니다. 논의는 해보겠다 이 정도. 네, 뭐 긍정적으로 전향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식적인 당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김동철 원내대표 주도로 이 부분을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박문진 이사가 선임되어서 사장이 교체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힘을 집권 여당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법안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도적 완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갈라먹기식으로 방송국 사장을 나눠먹는 관행이 패소되는 게 사실 적폐청산 아니겠어요? 사람을 바꾸는 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게 적폐청산이라 생각하는데. 말씀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 그 지금 사실이 아닌 건 얘기하면 안 되죠. 바른정당이 우리가 낸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방송법 개정을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유한국당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최민희 전 의원한테 오히려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좋은 개정안이잖아요. 네. 근데 왜 반대하죠?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이사 구조, MBC건 KBS건 이게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 구 여권 시절에 이 시스템이 되었고 김장겸 사장도 거의 탄핵 과정에서 올 초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예. 임명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조와 내부 종사자들은 김장겸 사장으로 자유한국당이 알박기를 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KBS 고대영 사장도 자유한국당 쪽의 성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예, 예. 그런데 방송법 논의를 해서 법이 통과되면 이 체제가 깨지면서 소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가깝다는 김장겸 사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사가 다 해체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하게 되겠군요. 예, 새로 다 구성되기 때문에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놓은 방송 장악 틀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속사정입니다. 지금도? 예, 근데 지금은 또 좀 달라지고 있네요. 그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다른 당 입장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장혜찬 씨?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정당 관계자들의 입에서 관계자 입에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방송 장애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상 그 방문진에서 구 여권 추천 이사 2명이 사퇴하는 그렇죠. 이런 사퇴했죠,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기 이전에는 기존의 MBC 이사진의 구성, KBS 이사진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법 개정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맞고요. 최민희 전 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차피 이제 방문진 이사가 교체된 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다음 달 2일에 이제 이사장 해임 같은 경우도 확실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김장겸 MBC 사장도 법적 투쟁을 할 여지도 있지만 물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교체를 하더라도 그 교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완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이고 이 친보수 성향에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친보수 성향이라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문진 이사 2명이 사퇴하기 이전인 올해 이제 7월이었죠.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으로서 최선의 안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대통령이 직접 그 2명의 보수 성향 이사가 사퇴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봐야겠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정확한 것은 당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2017년 8월에 대통령이 이걸 브레이크 건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은 네, 맞죠.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은 그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법 개정 개정 논의하고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는 대통령이 얘기하면 여당이 쫓아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은 안 그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다면 그건 원내대표나 당대표 입을 통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의 공영방송 MBC, KBS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혜찬 씨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책임을 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사가 자신들이 추천했던 이사가 퇴임하자 그 추천권을 자신들이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사리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8년에 열린우리당 추천 KBS 이사들이 사퇴했을 때 그 후임 보궐 이사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천하고 임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 전례를 그대로 민주당이 사실은 답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절차적 저희들도 같이 하자 이게 좀 더 타당한 의견 같지만 이 민주당이 행태가 단순히 방송 장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전례에 없던 폭거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김장겸 사장 체제나 그 이전에 지금 김재철 MBC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예. 국정원과의 연계설이라거나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 보도그램을 편향으로 제작하게 한 의혹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년 동안 공영방송의 수장을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임명했다면
뭐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실제로 방송사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다르지만 공정한 경영진이다 생각했다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네.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뭐 정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방송국 전임 사장을 수사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빌미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그 당시의 집권 세력 전 경영진도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장해찬 씨도 문제가 많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하지만 그런데 역시 또 지난 보수 정권이 했던 것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또 간다라고 하는 비판은 생길 수 있다. 그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 상황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다른 것은 이명박 정권 때는 정부가 나서서 권부를 다 동원해서 맨 처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후에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사원과 국세청과 검찰이 다 나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고 그 이명박 캠프의 언론 특보였던 분을 사장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이런 걸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명박 박근혜 방송 장악으로 피해를 받은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한 MBC에서 10분 정도가 해직됐고 그리고 부당 전보를 당한 사람들이 14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온 이 억울함에 대해서 정부 뭐 하냐 새 정부가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나선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한 예, 들어왔고 그러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도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피해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내부 구성원 거의 80%가 동의한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MBC의 경우 두 분의 구 여권 이사가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더 이상 MBC가 망가지는 걸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두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결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충하냐. 그건 전적으로 방통위 권한이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내부 종사자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정당, 정치권 다 손대라 이사 선임에. 방통위한테 맡겨라. 예, 방통위한테 맡겨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두 분 이사 선임된 걸 보면 방통위와 시민사회 그 언론노조나 이쪽에 의논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게 아니다. 네, 추천하지도 않았고 저희 당이 추천한 인사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인사가 됐거든요. 그럼 방통위가 두 명이 결혼이 났는데 그런 결혼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럼 방통위는 또 여러 가지 국민적 그 여론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해찬 씨. 2008년하고는 분명히 경우가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약간은 비슷한 그림자를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철 전 MBC 사장 같은 경우 수사받는 게 국정원에서 MBC를 어떻게 주문을지에 대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아닙니다. 근데 국정원 문건 같은 경우가 나왔고요. 말씀하세요. 예, 그 잘못 알고 있는 제가 것만. 문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KBS 보도국장 안보 현안 관련 보도 협조라고 또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에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문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 정권의 MBC와 KBS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 정권에 맞춰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방송 장악을 당했었다 이런 이제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에서 문건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김재철 사장을 조사하게 된 것은 국정원 TF에서 문건이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건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MBC 노조가 10월 20일 날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을 이게 방송법 위반,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고요. 그리고 이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 자기들이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하면 노조가 고발한 것도 사실이고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 팀에서 이런 문건이 나오면서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 팀이 수사 의뢰한 것도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이라고 표현했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MBC와 KBS 사장을 바꾸는 로드맵 문건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꼭 그것과 등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 정부의 방송 정상화 의지라던가 예를 들어 지난 보수 정권에서 여러 가지 실책으로 방송사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사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런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금의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고 좀 더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비극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법 개정 후다의 네, 그래서 이런 문건, 방송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장 교체 로드맵 문건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마치 이전 정부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듯한 문건에 대해서는 이 정당 차원에서 청와대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살짝 비트는데 그 문건은 민주당의 누군가가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비판하시면 그건 뭐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 문건의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 뭐 이런 걸 문건으로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굴까? 저는 내부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008년과 지금을 뭐 비슷한 측면이 보인다? 이런 말 틀린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내부 종사자들이 지난 9년 동안 황폐해져서 MBC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받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때 시청률이 보면 3%, 5%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MBC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파업을 하고 나선 것.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MBC 박문진 이사 2명을 방통위가 선임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MBC 내부 종사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장악이라는 말은 정부가 나서서 권부를 동원해서 장악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태섭 이사를 KBS에서 해고시키고 그다음에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배임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 중요한 것은 정연주, 신태섭 두 분이 전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대법원도 인정한 방송 장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해찬 씨는 장악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장악인 듯한 모양새도 있다는 정도의 표현을 지금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야당이 됐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당일 때 목소리가 다르고 야당일 때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다르게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제도까지 바꾸는 보다 성숙한 적폐 청산의 길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암에 걸린 환자를 빨리 암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암 환자가 몸이 이렇게 좋아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도로 보면 지금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방송 적폐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은 또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결국 이제 순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첫 시간 시사 이슈 토크 최민희 전 의원 또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와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처음 해보니까. 역시 최민희 의원님 명성대로 정말 날카로우셔서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어떠세요? 저는 제가 만나본 보수 패널 중에는 앞으로 가장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종의 포섭 작전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저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뭐 일종의 저의 논평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뭐 초부터 국회에서 이 정권이 언제 어느 당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 작년 상황에서 이 방송법 특별다수제 채택하는 이거는 빨리 좀 하자라는 주장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여당이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된 후에
작년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는 것 역시 객관적인 현실인 것 같아서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상황에 자기들의 행동이 좀 구속받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오늘 두 분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공영방송의 이 중립화,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젊고 나이 들면 보수화되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도 보수화되지 않는 저를. 바로 지금 그 대목인데요. 보통 젊은 층들이 좀 진보적 성향,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데 저희는 그걸 좀 비틀어서 우리 원숙하신 여성 정치인 최민희 전 의원 진보의 대표로 그리고 아주 젊은 보수 논객 장혜찬 씨 어떻습니까? 이런 조합. 저는 뭐 영광입니다. 네, 저야말로 이렇게 특히 의정활동 경험을 하신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나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어떤 효과를 나올지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첫날 가장 뜨거운 이슈 요즘 방송 장악이냐 공영방송의 정상화냐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심지어 뭐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까지도 있었던 그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은 뭐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로 자유한국당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분 없는 보이콧이었고 실리 없는 복귀였다는 비판을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 9년여간 여당으로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예. 뭐 여론조사 결과로 방송 장악이다 이런 여론이 더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더 높다고 나왔지만 사실 자유한국당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지만 그렇죠. 비교적 친정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MBC 사장 교체까지 나가는 것은 이전에 보수당이 했던 방송 장악과는 실제적으로 다른 게 없는 것 아닌가. 명분은 물론 옳을지라도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세웠던 방송국 사장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이 옳다라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다 이렇게 보시겠죠? 뭐 그렇죠 뭐. 그리고 제가 19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감 보이콧은 우리 당 전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감을 보이콧하고 다시 복귀하기가 되게 벌쭉한 겁니다. 그래서 네, 웬만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를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 이 표현도 옳지 않고요. 이건 방송사 내부에서 파업으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로 방송 정상화 요구가 시작됐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있을까 봐 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자들이 요구를 해도 아무것도 못해서 비판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엔 예. 뭐 사장 해임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촛불 정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비난의 와중에서 이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매주 월요일 오늘부터 새롭게 또 선보이는 코너 시작합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고정 게스트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운동 출신이시고 바로 지난번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내신 바 있죠.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못 들어가셔서 제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으신 분은 요즘 이곳저곳 방송과 또 글을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수 논객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봬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고정 게스트로 초대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최민희 전 의원은? 저는 이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게 방송 장악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몇 단계를 넘는 주장을 하고 예. 국감을 보이콧할 때 제가 아이고 들어오시기 참 힘들 텐데 왜 저러실까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에서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요 사안을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방송 정상화라는 답변이 55.6%. 그다음에 방송 장악이라는 게 26.8%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배 정도가 이게 내부 구성원이 시작하다 보니 이제 방송 정상화 프로테이지가 더 많이 나오고 사실 국회밖에 나가봐야 딱히 할 일이 없거든요. 오늘 이제 다시 복귀를 그래서 했어요. 복귀를 하신 건 잘한 일 같습니다.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정감사 보이콧, 이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보이콧 전문 정당이었는데 출구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 장애투쟁을 할 때는. 지금 나흘 만에 국감으로 복귀했는데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